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전망 좋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도착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흥분한 모습으로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이고 있는데요. 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건네며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여기가 한국이 맞냐며 상대방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나벨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저는 미국에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홍콩이나 일본 쪽의 사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남들보다 이른 나이에 초고속 성장을 이루어서 부족한 것 없이 자산을 보유하며 지내왔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건물도 여러 채 사놨고 수영장이 딸린 대규모 저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사업적으로는 승승장구했었지만 결혼 후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지만 신이 저희를 돌보지 않으신 건지 아이는 7년째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 부부는 인공수정과 비싸다는 시험관 시술까지 해보았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부 동반 모임에 가면 전부 아이를 데려오는데 저희만 아이가 없어서 모임에 나가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언제쯤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그날 밤에 펑펑 울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헛구역질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설마 하며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았는데 2줄이 나왔어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눈물도 웃음도 별로 없는 평상시 감정 표현이 무뎠던 남편은 기쁨의 환호를 질렀어요. 저희는 그렇게 소중한 저희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있던 터라 뱃속의 아이도 위험하지만 산모인 저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생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큰 기쁨과는 다르게 임신이라는 건 정말 힘들더군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헛구역질도 나오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뱃속의 아이는 자라서 움직임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렇게 출산일이 다가왔고 드디어 세상에 저희 부부의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 강한 진통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초산이다 보니 아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제 몸도 이미 나이가 있어서 약해져 있던 터라 출산에 총 20시간이나 걸렸는데요. 결국 그렇게 고맙게도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고 저의 몸은 녹초가 되었어요. 더군다나 아이의 몸 상태도 좋지 않아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든든한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제 손을 꼭 붙잡아주며 밤새도록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다행히도 아이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저와 저희 아이를 걱정하던 남편도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는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이와 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이름은 로라로 지어주었어요. 저희는 힘들게 가진 아이인 만큼 정말 로라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로서 아이를 키운 경험이 없었기에 서투른 것 투성이었죠. 아이가 새벽에 잠에서 깨 울기 시작하면 왜 우는지 이유를 몰라서 저는 곁에서 로라에게 울지 말라며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로라는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어느덧 벌써 성인이 된 로라는 여행을 다녀온다고 말했어요.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떠나는 건 아이의 자유지만 너무나 걱정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로라는 혼자 여행을 해보는 게 오랜 소원이었다며 완강하게 말하더군요. 어디에 여행 갈 거냐고 물었더니 아시아권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을 하더군요. 아시아라면 저희 회사랑 교류하는 회사도 있으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일본과 홍콩도 가지만 중국과 한국도 가겠다는 말에 저는 극구 말렸었죠. 왜냐하면 중국은 안전 문제가 좋지 않다고 악명이 높고 한국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휴전국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로라는 누구를 닮았는지 고집이 정말 세더군요. 그래서 대신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연락하는 조건으로 보내주었죠. 그렇게 3개월 동안 로라는 여행 중 하루도 빠짐없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귀국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로라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날도 변함없이 여행은 어땠는지 안부를 물었고 통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할 말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에게 새로이 남자친구가 생겼고 귀국할 때 미국에 함께 가는데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한 번도 소개시켜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로라는 남자친구와 진지한 관계로 만나고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걱정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면서 반갑기도 했어요. 그렇게 로라는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로라의 남자친구는 일정이 생겨서 다음 주에나 온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로라의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 정리를 하면서 손님 맞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예비 사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기에 저는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지 고민도 하고 남편은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정원 정리도 했습니다. 그렇게 로라의 남자친구가 온다는 날이 되었고 남편은 그래도 술이 빠지면 안 된다며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시간을 봤는데 아직 올 시간이 안 되었는데 하면서 문을 열었는데 동양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는 저에게 예의 바른 자세로 허리를 숙이더니 유창한 미국어로 처음 만나서 반갑다며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딸이 와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남자친구라며 말이죠. 뒤이어 남편은 술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그이도 당황했죠. 동양인 남자는 인상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희에게 처음 만나 뵈서 정말 반갑다고 말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딸의 남자친구가 동양인일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었기에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갑다고 말은 했었죠. 로라는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김철우이며 나이는 28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케팅이 전공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도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한국에서 꽤나 인지도가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 신기했죠. 저희와 같은 계열의 사람이라 잘 알기도 했지만 걱정도 되었습니다. 마케팅 쪽 일은 항상 끊임없이 증명해내야 함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기에 우리 딸을 소홀히 대할까봐 걱정이 들긴 했었지만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 사람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화 내내 한마디 없다가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일을 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둘은 어떻게 결혼할 생각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물음에 대한 딸의 즉각적인 대답은 저와 남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물어보시니 말한다면서 결혼식은 미국에서 올릴 예정이고 한국에서 살 생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여행 간다는 것도 너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고 내가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이라는 큰 문제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냐고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그 상황에 저와 로라는 감정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 남편이 말리더군요. 그 후로도 로라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그 둘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끝까지 미국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딸아이를 설득했지만 딸아이도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며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딸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요. 로라가 떠나기 전까지 밤마다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식사 자리에서는 사위와 웃음을 주고받으며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에 딸아이가 저와 남편을 찾아왔어요. 엄마랑 아빠한테 정말 고마웠고 지금까지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한국에 가도 2달에 한 번씩은 오겠다며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로라가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한국으로 가던 미국에 남아 살던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로라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미국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딸을 보낸 제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에겐 전부였던 딸이 하루아침에 제 곁을 떠나니 정말 우울하더군요.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딸과 사위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사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딸과 사위는 미국에 도착해서 4박 5일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하다가 문득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이 함께 잘 지내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풀리고는 바로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로라는 미국과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딸아이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로밖엔 안 들렸어요. 어떻게 내 딸을 그런 곳에 살 수 있게 하는지 사위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에 가면 남부럽지 않게 로라와 지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딸이 가여워 보이기 위해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으로 가지 않고 미국에서 살았다면 좋은 집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딸이 불쌍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역시나 한국은 빠른 발전이 있었지만 빈부격차도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위 녀석도 마케팅 회사에서 퇴사 후 이번에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직은 스스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나기 전에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미국에 돌아와서 산다면 너의 집과 차는 우리가 다 해줄 테니 사위를 데리고 미국에 와서 살라는 말을 하였지만 딸은 웃으면서 사위도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하다며 거절했어요. 아니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아파트에 사냐고 따져 물었지만 딸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절대 가난한 게 아니며 심지어 부자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너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갈 때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사위와 함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착하니 저희를 반겨주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 로봇은 인천공항 내부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들러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푸드코트는 저를 놀라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식당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딸 아이는 주문 예약 앱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만 누르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차례가 되면 알아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미국 공항에서는 식당이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 녀석이 갑자기 저에게 식사 전에 커피 마시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기가 귀찮아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곧이어 로봇이 커피 3잔을 저희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앱이 있다는 말에 저는 놀랐죠. 그렇게 놀라움도 잠시 식당에 저희 차례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날아왔고 저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놀랄 새도 없이 한국의 식당에도 한 번 더 놀랐어요. 키오스크가 테이블마다 탑재되어 있어서 주문을 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알아서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음식 서빙마저도 로봇이 해주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딸의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어떻게 공항 곳곳에 로봇을 설치하며 사람들의 편의성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좌석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또한 탑승할 때조차 핸드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좌석을 스크린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간의 핸드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과 사위의 집에 편안하게 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마침내 딸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 목이 아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의 끝이 보였고 마치 멋진 국립공원에 온 것처럼 입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앞장서서 수많은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정말 아파트 안에는 폭포도 있었고 정말 가는 곳마다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내부조차 너무 고급스러웠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정말 엄청나게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 아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미국에서 꽤나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집을 보고 놀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딸 아이의 집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라인 조명은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중문은 신기하게 히든 도어라는 마치 벽과 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답게 해놨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하얀 대리석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주방은 정말 제가 살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반성했어요. 아파트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부자들도 산다는 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부자들은 오히려 아파트에 살겠구나 싶었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 주변의 높은 건물들이 경치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상적인 조명이 되어 이쁘게 빛나는 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 딸아이에게 요리 솜씨 좀 보자고 했지만 딸 아이는 말하더군요. 집에서 해먹지 않고 룸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갑자기 메뉴판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메뉴판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커피도 배달해주는 로봇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음식이 도착했고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돼서 왔어요. 마치 정말 최고급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느낌을 받았죠. 마늘이 듬뿍 들어간 불고기였는데 마늘이 많이 들어간 듯 했지만 맵지도 않고 너무도 고급스럽고 맛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속내를 사위 녀석과 딸에게 말했죠. 사실은 너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위 녀석을 조금 원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딸을 한국에 데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에 믿고 보내줬었는데 너희가 지내는 곳이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신이 더욱 신경 쓰지 못한 게 죄송하다며 다음날 딸과 함께 밖에 놀러 나가자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와 딸아이 부부와 함께 한강이라는 곳을 가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렇게 저렴한 음식이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밥도 먹고 한강에 누워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위가 유람선이라는 걸 예약했었어요. 한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선박인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람선에 탑승하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한강은 집에서 보는 한강과는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고 다리를 지날 때마다 분수쇼를 해주는데 정말 그때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위를 고맙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딸과 사위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맛과 경험을 즐기면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했는데 역시나 믿지 않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짜고 있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남편이 놀랄 생각하면 벌써 입가에 웃음이 지어지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직 외국인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더 좋아지는 그날까지 저는 해외 감동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